2018년 8월 홍콩의 명문 대학인 홍콩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 남성의 부인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가족들은 즉시 그녀를 찾아 나섰고 얼마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채 나무 상자 안에 갇힌 모습으로 발견된다. 무엇 때문에 교수의 부인이 숨진 것인지, 또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 사건은 그녀가 발견되기 며칠 전 밤인 2018년 8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8월 16일 목요일 저녁, 홍콩섬 남구 사순가에 위치한 홍콩대학교 학생 기숙사 건물에는 일을 마치고 퇴근 중인 55세 남성 장치중이 있었다. 당시 홍콩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그는 동시에 학교의 13개 기숙사 중 하나인 위륜관의 관리직을 맡고 있어 해당 건물 맨 꼭대기 층인 16층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천우 의원은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당시 장치중과 천우 의원은 부동산 5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총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아들은 홍콩에서 치과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딸 또한 ICAC로 알려진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에 재직 중으로 가족 모두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훌륭한 가정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천우 의원이 실종되기 하루 전인 16일 밤 가족들 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난다. 이날 집에 귀가한 장치중의 아들은 어머니 천우 의원이 자신의 방 변기를 교체한 것에 불만을 품고 누나와 어머니가 사용하는 변기에 초콜릿 시럽을 뿌리고 사용을 못하도록 테이프를 감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후 집에 돌아와 이것을 보게 된 딸은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 천우 의원에게 화장실을 청소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천우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를 강제로 화장실로 데려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딸 낸시는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가게 됐고, 이후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장치중은 아내 천우 의원에게 주스 한 잔을 가져다 달라며 부탁하는데, 그런데 잠시 후 아내가 가져다 준 주스를 마신 장치중은 평소와 맛이 다르다며 천우 의원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으로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고, 딸과의 말다툼 또한 본인 탓으로 돌리는 남편의 행동에 천우 의원은 자신의 주도로 매입한 5개의 부동산을 들먹이며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자존심을 긁더니 이후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다툼이 있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17일에 천우 의원의 언니가 장치중에게 사라진 동생의 행방을 묻자 장치중은 그녀가 집을 나갔다며 평소에도 혼자 여행을 자주 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는데, 사실 사건 발생 전 천우 의원은 영국에 살다가 오랜만에 홍콩에 입국한 언니와 함께 투자를 목적으로 은행 거래를 준비하고 있던 중으로 이를 위해 남편의 계좌를 비롯해 여러 도움이 필요했지만 장치중이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부부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던 언니는 결국 3일 후인 8월 20일에 자녀들에게 도연락을 하지 않는 동생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껴 장치중의 가족들과 함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정보를 수집하면서 단순 실종이 아닌 가족들과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게 되었고, 이어서 부부가 살고 있는 기숙사 건물에 방문해 집안을 수색하게 되는데, 하지만 집안에는 단서가 될 만한 이렇다 할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오로지 가족들에 대한 신문을 토대로 한 수사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기숙사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천우 의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건물을 나가는 모습을 발견해 이를 장치중에게 보여주며 아내가 맞는지 묻자 그는 자신의 아내가 확실하다고 말한다. 8월 22일 실종 6일째, 경찰은 또 한 번 장치중의 집을 조사하기 위해 기숙사 건물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이때 주차장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옮기고 있는 장치중이 있었는데, 파란색 천으로 덮인 나무 상자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무거워 보였다. 이에 경찰이 그에게 나무 상자 안에 든 것이 뭐냐고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캠핑 용품이라고 답하였고, 당시는 한여름의 날씨에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많은 캠프가 예정되어 있던 중으로 경찰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지나쳤지만 형사들 중 한 명은 장치중의 행동에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낀다. 긴장된 표정으로 나무 상자를 옮기던 장치중의 행동에 계속 의심을 품던 경찰은 다시 한번 그를 조사하기 위해 장치중의 사무실로 향하였고, 이 자리에서 나무 상자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재차 물어보자
장치중은 전자장치와 알루미늄 막대 등이 들어있었다며 말을 바꾸더니 상자는 사용 후 모두 분해했다며 해체한 나무판을 보여주는데, 이를 본 경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지만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8월 26일 실종 10일째. 이날 장치중을 만나 다시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들은 그가 사건 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추궁하였고, 그의 사무실에서 강한 악취가 나는 것을 느껴 냄새의 근원을 찾던 중 장치중에게 아내 천우 의원을 숨겼냐며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러자 그는 10초간 침묵을 하더니 경찰이 자신을 의심해 죽고 싶다며 흥분하기 시작한다. 이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27일에 장치중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학교 사람들과 기숙사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며 사과를 한다. 마침내 실종 12일째가 되던 8월 28일 화요일, 경찰은 장치중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사무실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막 사무실이 위치한 7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그곳에는 고기가 썩는 듯한 냄새가 엄청나게 풍기고 있었고, 해당 층에 있는 수십 개의 사무실 중 오로지 장치중의 사무실 문만 열려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곧장 장치중에게 냄새의 근원에 대해 물었고, 그는 죽은 쥐 때문에 나는 냄새라고 변명을 하였지만, 이 시점에 이미 경찰은 그를 천우 의원을 살해한 유력한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는 중으로 사무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천우 의원을 찾기 시작한다. 당시 장치중의 사무실은 일부러 어지럽히기라도 한 듯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로 샅샅이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마침내 한쪽 테이블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의문의 나무 상자를 발견하는데, 그들이 나무 상자를 꺼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것이 엄청난 악취의 근원임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나무 상자는 앞서 장치중과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옮기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경찰이 나사로 밀봉되어 있는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는 검은색 여행 가방이 하나 들어있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장치중에게 묻자 그는 상자를 이미 찾았잖아요. 이미 다 아실 테니 더 말 안 할게요 라고 말을 하였다. 경찰은 곧장 여행 가방을 챙겨 수사실로 향하였고, 이후 그들이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속옷만 입은 채 숨져 있는 천우 의원이 있었다. 결국 장치중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확보되면서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자백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앞서 다툼이 있던 8월 16일 밤, 장치중의 딸 낸시가 화장실 문제로 집을 나간 뒤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하던 장치중은 아내가 침대에 앉아있던 자신을 걷어찼고, 이에 슬리퍼를 꺼내 신으려고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 찾던 중 우연히 철사가 손에 잡히는 바람에 홧김에 이것을 이용해 천우 의원에게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후 천우 의원의 몸에 움직임이 없자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흔적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천우 의원을 가방에 넣어 한쪽에 둔 뒤 우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가족들이 전부 집을 비우자 그는 가방을 집안 발코니로 옮겼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수영과 산책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는데, 하지만 당신은 한여름의 날씨로 곧 부패한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 장치중은 목재소에 방문해 가방 크기에 맞는 나무 판자 8개를 구매해 상자를 만든다. 그 후 그는 완성한 나무 상자를 며칠 동안 테라스에 방치한 뒤 건물 로비 안쪽 구석으로 옮겨두었고, 동시에 천우 의원이 자의로 집을 나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아내의 신발과 여권을 숨긴 뒤 왓츠앱을 통해 그녀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천우 의원의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하자 장치중은 자신이 신고를 하겠다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고,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아내를 바다나 쓰레기 매립지 등에 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로비에 두었던 나무 상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옮기게 되는데, 앞서 주차장에서 경찰과 마주쳤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 놀랍게도 장치중이 초기에 나무 상자를 방치한 위치는 집 현관문 밖 복도 끝쪽에 위치한 구석으로, 경찰들은 조사를 위해 장치중의 집에 방문할 때면 나무 상자 옆을 꼭 지나가야 했지만, 장치중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곳에 실종된 천우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장치중은 경찰들이 사무실에 방문해 나무 상자에 대해 추궁할 것에 대비해 미리 다른 나무 판자들을 구매해두는 치밀함을 보였고,
실제로 경찰들이 사무실에 방문해 나무 상자에 대해 묻자 그는 해체한 흔적이라며 구매해둔 나무 판자들을 보여주었다. 결국 모든 혐의가 입증되어 재판을 받게 된 장치중은 2020년 11월 24일에 있었던 최종 변론을 끝으로 몇 차례 심의 끝에 살인죄와 매장방해죄 등의 혐의로 각각 종신형과 2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형은 동시에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장치중의 항소 신청으로 2024년 1월에 심리를 한 홍콩 고등법원의 항소법원은 장치중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심하라고 판결하였고 이후 내용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